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잠시 살펴본 뒤에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30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2306.10포인트에 10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2시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일종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411포인트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쭉 상승분을 살짝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00포인트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지금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은 1024억 원 내다 팔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서 특히나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연기금 400억 원 정도를 지금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331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786.18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1.37% 상승하고 있고요. 10포인트 상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787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포인트도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103억 원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36억 원 팔고요. 외국인 12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원 현재 상승하면서 원화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형철 스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한 분당 10종목씩 저희가 소개를 자세히 받아볼 텐데요. 먼저 이성배 스타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CSA 코스믹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화장품주이고요. 과거에 조성아 뷰티의 편집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대략 한 16개의 브랜드와 이 조성아 대표가 직접 셀렉한 뷰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과 백화점, 그 밖에 이런 해외 뷰티 스토어에 이제 입점이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국내 두산 면세점과 또 제주에 있는 롯데 면세점까지 계속해서 입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221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억 원으로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이제 흑자 전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이어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역시 우리가 또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이제 1분기에 46%에서 2분기에는 이제 69%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중국향에 대한 수출 확대가 동사의 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제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3분기부터는 이 아이 매거진이라는 제품의 오프라인 이 채널 매출의 반영으로 이 외형적인 성장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는 전망치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가량 증가한 이제 967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은 11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흑자 전환과 동시에 이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그 밖에도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요. 주가의 흐름 역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3,500원에서 이제 15,200원까지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300%가 넘는 시세를 분출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 대략 한 3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마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거래량도 양호하게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차 상승을 이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3분기부터는 이 중국 중상 그룹의 매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는 9,600원, 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짧게 8,9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송원 산업입니다. 동사는 이제 세계 2위 규모의 이제 폴리머 안정제이자 정밀화학 업체에 있고요. 이제 2분기의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대략 한 30억 원 정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판매 법인에서의 재고 평가 손실액이 10억 원이었고요. 또 나머지 20억 원 이 폴리머 안정제의 생산량 증가를 위한 투자 설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폴리머 안정제 같은 경우는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열이든 또 냉기든 그리고 빛에 노출되었을 때 이 플라스틱 소재가 이제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정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안정제가 있어야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수명을 좀 연장해 주겠죠. 여튼 이제 이런 2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긴 했었지만은 이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원재료 가격도 실제 하락하고 있고, 또 환율도 약세 등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환경도 우호적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올해 초부터 이 폴리머 안정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생산 능력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 생산 능력이 연간 대략 한 10만 톤에서 11만 톤으로 또 10% 이제 증가할 계획이고요. 이 판매 단가 역시 하반기에는 이제 2분기 대비 대략 한 20%가량 증가할 전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호황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더 큰 폭의 이 영업이익과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앞으로 또 이 전년 대비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26,5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3만원이고요. 손절가 24,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는 하이투자 증권 매각 지연도 있었고, 수주 감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지만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5,477억 원, 또 영업이익이 18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2분기 신규 수주가 약 7천억 원에 대한 이 공사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170억 원 정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5만 톤 내외의 선박 사이즈 MR 탱커, 이제 현재 이 시장에서 동사를 포함해서 경쟁사가 STX 조선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 인상을 충분히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환율이 재차 상승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익 개선이 좀 더 큰 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사의 이제 주력 선종의 특성상 수주와 매출에 대한 그 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의 가능성도 열어두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3주째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기 저점 78,000원대에서부터 그러면 근 2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이제 증설된 이 화학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에틸렌과 에탄올을 운반하기 위한 화학 다운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좀 더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 북미 지역에서의 이 수출하는 이 에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MR 탱커로 운반하게 되면은
이 북미 지역의 화학 제품 수출을 좀 더 빠르게 급증시킬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이 발주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에틸렌에 대한 수출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고부가 선종인 이제 LG 캐리어의 발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 내에서는 뭐 가장 유동성도 좋고 또 턴어라운드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95,500원, 또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뭐 11만원까지도, 또 손절가 8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이고요. 최근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110여 년 만에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폭염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최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에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원전 가동률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게 될 경우에는 동사의 비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모습은 하반기까지도 이어서 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이제 원전 가동률에 대한 상승이 본격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는 82%까지 상승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전기 요금에 대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좀 눈에 띄는데요.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던 주가가 3월에 저점을 기록한 게 이제 대략 한 3만 초반대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쓰리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이전 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이 거래량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악재가 분명 있었습니다. 영국 원전 사업에 대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해지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전기 요금 관련해서 노이즈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관련해서 이제 낙폭은 제한된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주가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굉장히 좀 조금씩 비중을 담아 가시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32,500원이고요. 또 단기 목표가는 37,000원까지, 손절가 3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연결 매출액이 대략 한 3조 원으로, 또 영업이익이 대략 91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여객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증가하면서 이제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비수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임에 대한 이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외화에 대한 이제 환산 손실에 대한 발생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하회하는 이제 그런 영업 실적을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과 오너 리스크도 분명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었죠. 동사는 이제 연간 항공기에 소요되는 이제 유류 소비량이 3,300만 배럴 수준인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연간 35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특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JV 설립도 있죠. 그로 인해서 이 델타항공과 함께 아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미주 도시들을 연결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장거리 노선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고객 확대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운임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밖에 이제 JV 설립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가시화될 전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반기에는 기대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PBR이 아직까지는 1배 이하의 좀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동사를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3만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까지 5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형철 스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일단은 LG화학이 그 EV 쪽에 대한 성장세를 통해서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서 삼성 SDI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ESS 원형전지 매출이 이제 큰 폭에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이제 삼성 SDI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소형전지 말고 중형이랑 그다음에 대형 쪽이, 특히나 이제 중형 쪽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아 나가는 부분들. 왜냐면은 대형은 ESS, 그리고 소형은 이제 뭐 스마트폰 배터리, 근데 중형은 전기차 쪽인데 이쪽이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중대형 쪽만 잘 돌아 나오면은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어쨌든 대형 쪽, ESS 쪽에 대한 시장 성장세를 확실히 좀 보여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중형 쪽,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단기간에 수익성을 확 이제 높이기는 어렵지만, 그쪽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 확연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이제 코멘트도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발표한 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한 2, 3거래일 주식시장이 좀 뭐 정확히 반등을 좀 못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수급 자체가 좀 꼬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만 풀려나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 출시에 따른 이 모멘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6만원, 손절가는 21만 5천원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그 휴젤이 먼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젤의 주가는 장중 변동으로 끝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모멘텀을 여전히 좀 뭐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진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컨센을 뭐 충족시켜주는 정도의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메디톡스의 주가는 2분기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격은 아니다. 이미 2분기 실적 우려감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고점 부분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때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3분기 기대감이 2분기 실적 발표 당일날 오히려 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이제 중국 쪽 그 허가 신청이 좀 들어갔고, 일단은 2019년 쪽에 이제 그 블랙마켓이 아닌 정상 마켓을 통해서 중국 쪽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메디톡스는 지금 고점 대비 조정받은 이 가격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고점 수준에 한 85만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69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1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때 컨퍼런스 콜 당시 중국 굴삭기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중국 쪽 굴삭기 시장에 대한 판매 대수를 또다시 한 3% 정도 증가를 시키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 발표 나온 날 진성TH나 아니면은 그 DY파워 같은 이런 중장비 기계업종 관련 종목들이 뭐 상당 부분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쪽 대장은 두산 인프라코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민감주가 어쨌든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좀 올라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굴착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고 하고, 연속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4분기도 긍정적인 코멘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성그룹이 이제 분할하면서 이제 신규로 신규 상장, 분할 재상장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전에 아마 방송을 통해서 배럴이라는 기업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애슬레저 관련해가지고 그 래치가드 쪽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이후로 배럴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었던 포인트 자체가 요즘에는 의류 자체가 그 편한 일상복이면서 스포츠웨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린다. 그리고 그게 애슬레저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런 스포츠웨어나 애슬레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스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옷들은 상당 부분 이제 뭐 입기가 불편해진 그러한 이제 부분들, 어느새 정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편한 복장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스판덱스랑 그다음에 폴리에스터 원사 쪽 이쪽에 이제 확실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국내 점유율 1위를 뭐 부유하고 있는 효성 TNC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이 스판덱스에서 한 8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복이나 언더웨어, 그리고 뭐 정장, 그리고 일상복까지도 다 스판이 들어가 있는 편한 이러한 부분들이 트렌드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사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시장의 주도주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분할 재상장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러한 이제 꼬임이 상당히 없고, 일부 이러한 종목들을 시총 비중 때문에 좀 담아야 되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수급 보시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원, 손절가는 2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은 LG U+인데요. 그래서 이제 5G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통신 3사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어쨌든 뭐 배당주를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뭐 한여름 더위부터 어쨌든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는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통신주 봐야 되고, 그 중에 뭐 3사 중에서는 어쨌든 좀 3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주가의 탄력성은 뭐 제일 좋은 LG U+고 5G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유율이 조금만 더 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익단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LG U+로 지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까지 함께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성베스타의 종목 함께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 다섯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입니다. 예. 이노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광고 대행사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인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본사와 또 러시아를 포함한 이런 신흥 시장에서 이제 두 자릿수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뭐 월드컵 효과가 이제 뭐 주된 요인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을 이제 1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현대차의 이제 뭐 G70, 그다음 뭐 산타페 이런 이제 신차 출시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로 이제 지연이 되게 되면서 이 신차 효과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중국 시장이 이제 전체 외형의 이제 비중이 대략 한 2%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분명 있습니다. 동사의 모멘텀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작년 말에 인수한 뭐 이제 D&G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올해부터 실적에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서 외형적인 성장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미주에 있는 이제 D&G와 이제 캔버스가 현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광고주도 수주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차 마케팅이 있죠. 동사 이제 계열 광고주인 뭐 현대차, 기아차 이제 주요 전략들의 이제 신차가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 좀 집중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차에서는 뭐 G70이 있고 또 산타페, 뭐 넥소가 있고요. 기아차 역시 뭐 미국의 뭐 K3와 스포티지 또 뭐 이런 글로벌 소울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해서 악재도 분명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최대 주주의 뭐 지분율을 하락을 이제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도 분명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7,2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뭐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외형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요인보다도 오히려 기대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요인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추가적인 성장에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54,500원이고요. 또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NHN 이제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동사는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 전문 업체고요. 이제 지난번에 단화를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 간편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도 뭐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은 이제 곧 그만큼 이제 결제액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가는 이 전자지급 결제액 관련 기업들의 이제 매출로 이어지겠죠. 실제 이제 올해 전자지급 결제액이 전년 대비 또 26% 정도 증가하면서 151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서는 이제 간편결제 이제 페이코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페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마트폰의 이제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뭐 결제도 가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송금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지난해 이제 거래액이 대략 한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 전망하는 것은 이 4조 4천억 원, 또 내년까지는 5조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의 모멘텀으로는 이 삼성페이와 이제 결제 방식과 이제 가맹점을 공유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매출액 증가도 하지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기록한 고가가 대략 한 21,350원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 40%가 넘는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고요.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서울페이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 뭐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 전환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까지 뭐 안정적인 수급으로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도 단기 저점 수준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 밖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삼성페이와의 이런 제휴, 그 다음 기대되는 이런 실적까지 부합해서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4,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해마로푸드 서비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맘스터치로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맹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식자재 유통 사업과 또 이제 주방 세제 등을 만드는 이런 기초 화학 물질에 대한 이 제조 사업의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싸이버거가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가맹 사업도 계속해서 이제 호황세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실제 가맹점 수가 올해 이제 1분기만 해도 1111곳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곳이 늘어났고요. 지난해 런칭한 이제 화덕 피자 브랜드도 있습니다. 붐바타 역시 계속해서 이제 가맹 계약건이 늘어나는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맹점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자재 유통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늘어나게 되고 있고요. 주방 세제를 제조하는 슈가 버블을 이제 인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재무구조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또 눈에 띄게 개선되어지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 부분이 고르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1분기에는 대략 한 633억 원, 또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도 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17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86%까지 이 정도면 거의 급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는데요. 4월 달에 이제 2,000원대에서부터 이제 1차 상승이 2,75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30%가 넘는 시세 분출을 한 차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2차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 3,5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30%가 넘는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앞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이런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3차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등락을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구매력이 높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매장도 확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면서 이 객단가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의 성장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이 실적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 이제 매수가는 이제 3,200원, 또 단기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동사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기다렸던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이제 차량 부품 쪽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엔진을 포함해서 이제 핵심 부품 사업이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20%의 성장을 했고요. 중국 쪽에 이제 엔진 수출과 이제 신규 엔진들의 이제 라인들이 생산량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제 고정비에 대한 이 부담 감소로 영업이익에 보탬이 됐고요. 기계 사업 부분은 조금 영업이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제품도 이제 믹스 개선으로 인한 이익률이 상승을 했었지만은 기계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과 이제 일회성의 이런 방산 관련 소송 충당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죠. 일단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이제 가동률 상승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중국과 멕시코에 계속해서 신차를 투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과 한국의 이제 SUV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공장 가동률도 개선되고 있고, 고정비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또 기계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요소는 분명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워트레인 교체와 인도 공장, 또 이제 공작 기계의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산업 기계까지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 자동차 부품과 기계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의 구간이 있고요. 0.4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동사 역시 이제 상반기에 앞서 설명해드린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40% 넘게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저점 매수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고 탄력적으로 부지런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48,000원이고요. 단기 목표가 52,000원, 또 손절가 43,000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OCI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수출 금액도 축소되고, 주가 역시 좀 다소 부진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 그런 악재도 분명히 있었고요. 실제 관련해서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하락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의 이제 DCR이를 통한 이 자금 확보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CR이는 이제 동사가 이제 지분을 100% 보유한 이제 자회사인데, DCR이 같은 경우는 DCR이는 이제 인천의 용현동과 하객동에 부지를 이제 35만 평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 총계가 대략 한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용현과 하객동에서의 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이제 부지에 대한 가치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DCR에 대한 이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지를 개발을 해도 대략 한 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추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단순히 그냥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땅값이 평당 가격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추정하는 그런 부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DCR이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인천 세금 소송에서도 이제 승소도 했고요. 또 개발이 본격화하게 되면은 동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업황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뭐 보유했던 이런 부지 개발로 인해서 충분히 버틸 만한 여력이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더 길게 보게 되면은 업황이 약화되는 시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 기업이 만약에 이제 동사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폴리실리콘 업황에서 동사가 앞으로 향후 이런 좀 독점도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10만 원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11만 3천 원, 또 손절가는 9만 3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철 스타의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RFHIC라는 종목인데요. 다나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대표적인 가격 비교 전문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가성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리적인 쇼핑 트렌드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좀 조금씩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대한 트래픽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는 사실 다나와가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일부 이제 가전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생활용품이나 아니면은 생활 가전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인 사용 리뷰, 그리고 이제 후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다른 이제 오픈마켓 사이트랑은 좀 차별화된 컨텐츠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5%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신고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한 2-3달 전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런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한 당일날 시장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8%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 트랜지스터 쪽 증폭기를 특화적으로 이제 좀 판매를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랜지스터 증폭기가 바로 5G 쪽에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선 발주 주문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의 특성상 이 주파수 영역대가 이제 짧기 때문에, 고축하고 이제 짧기 때문에 이걸 증폭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RFHC의 트랜지스터 이 부분들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 외에도 한 40여 개의 방산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이전부터 좀 잡고 오던 그런 기업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실적 부분들까지 2분기 실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 이 5G 관련된 모멘텀이 증가될수록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부분에 주가가 좀 위치해 있는데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신고가를 기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4,000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더존비전입니다.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많이 아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중소기업 그 ERP 시장에 확실한 지배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연초 대비 이제 주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재차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들에서는 매력 있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ERP 쪽에서 이제 위하고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내면서 그 이제 중견기업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모두 다 이제 잡고 가려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로드맵이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그 시장에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돌아 나오는 걸 보고, 셀트리온 한번 움직이면은 그래도 2, 3거래일 이상은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줬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한번 바닥권에서 딱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뭐, 첫날 좀 못 따라가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 오전장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 뭐, 오늘 장에서도 충분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낙폭과대 투심 회복 구간이다라는 포커스로 이제 종목을 좀 피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유럽항, 램시마나 트록시마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허가 보류, 이 보안 자료 제출, 할인 요소 제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셀트리온은 그러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이 조금 더 주가 수익률에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을 때 첫날 반등, 그날 이제 뭐 당일날은 못 들어가도 2, 3거래일 날 따라 들어가면 충분히 뭐 한 4%에서 5% 이상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오늘 이제 좀 피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어쨌든 뭐 좀 길게 보면은 위쪽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31만원, 손절가는 25만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뭐 주도주였었고, 고점에서 이제 낙폭 나오고 나서 리바운드 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미코리, 그리고 어제도 사실 반등 시도를 했는데 확실하게 반등을 못했었고, 삼성전기랑 삼화콘덴서 둘 다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5장 들어와서 돌아 나오는 모습들 좀 보니 일단 단기 저점은 좀 찍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뭐 이미 빠진 이유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쪽 MLCC 쪽 그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 수준을 좀 위축했고, 2년간 대만 MLCC 관련된 종목들이 한 10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점정도 스타일 시전이나 하락 일시적인 틈에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 휩쓸려서 내려왔지만,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이든 좀 중장기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만원이고요. 손절가는 1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부터 해볼 텐데, 이성베스타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GS건설 이야기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사실 사상 최대 실적 뭐 발표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차트를 놓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단기 저점으로 이제 단기 접근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이제 GS건설이었습니다.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실제 이제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이 마감이 되면 될수록 이제 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창사 이래 뭐
최대 반기 실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오히려 요즘 이렇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호실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는 다음날 목요일날 이제 하루 음봉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4거래 연속적으로 양봉을 그려내면서 재차 상승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보유. 그냥 네, 조금 맞습니다.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 주에는 단기 접근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터치 네,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이죠? 예. 해마로 푸드 서비스고요. 이 역시 뭐 차트를 놓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 단기 접근은 차트를 놓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3,575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격대는 이제 2016년도 고점이기도 하고요.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서 재차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일봉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려낸 박스권을 이제 상향 돌파하기 직전의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단기간 내에 충분히 소량으로 접근을 하셔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이번 주에 단기 접근 오늘 종가죠? 네, 맞습니다. 예, 김영철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발빠른 좀 대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주의사항도 주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그날 이제 한 8% 종가 고가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신고가는 한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날 장중에 한 3.8%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그 이제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히 지금도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그때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신고가 부분을 충분히 찍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때 이제 들어가지 못하신 투자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신규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LCC 관련된 종목들이 투심에 의해서 좀 낙폭이 좀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일단은 어제도 밑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오늘 밑꼬리 양봉으로 이제 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점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종목은 낙폭과대 삼성전기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인 삼성전기 이번 주에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을 짧게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과의 상담을 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김영철 스타는 크라운방, 이성배 스타는 상한가 형제들 클릭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상담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요. 뷰역스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33번님께서 32,500원에 비중이 큽니다. 50%, 목표가 4만원 잡고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공격적이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비중 50%의 종목을 좀 더 추매는 먼저 자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뷰역스 차트를 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의료용 엑스레이 디렉터 생산 업체입니다. 이제 어제도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작은 동물의 이제 생체 형상을 좀 영상하는 이런 신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제 각 해외의 연구기관에 납품 계약 체결이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과연 주가에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했다고 좀 중립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호재 혹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서야 바닥권 28,600원에서 33,900원까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큰 추세로 놓고 보고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17년도 74,000원에서 이제 올해 28,6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의 대략 한
55%의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요.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의 단기 반등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그냥 자율 반등이다라고 한번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상승 혹은 수익권을 노린다 하더라도 단번에 이제 목표로 하신 4만 원까지를 놓고 본다기보다도 이제 가격대가 대략 한 36,000원하고 이 4만 원대에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재차 박스권의 형태를 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이제 50%의 이제 비중을 36,000원이 도달할 때 한번 이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제 4만 원까지 권했을 때 그때 이제 비중 축소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뷰웍스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들까지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4분도 마감까지 채 남지 않아서 김영철 스타는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 체계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8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는 0.5%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2306.7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1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2310포인트 위까지 잠시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씩 내줬습니다. 2300포인트 초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2306포인트대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128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한 2시 30분 정도에 1000억 원을 조금 넘었었는데 1시간 동안에 280억 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기관도 매도 물량이 한 100억 원 더 쌓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신은 오히려 183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은 476억 원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름세 유지하고요. SK하이닉스는 1% 하락 유지합니다. 셀트리온 3.5% 상승하는데 얀센과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관련주들 모두 올라갑니다. 포스코 0.9, 1% 상승이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 LG화학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보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 예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 타고 2.68%까지 상승 흐름 키워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9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급등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91% 상승인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면 우상향하는 모습들 꾸준하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790포인트대 터치가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고점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수합니다. 외국인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77억 원 외국인은 매수합니다. 기관이 323억 원 또 매수하는데 이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도하던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서 57억 원 매수합니다. 투신 소폭 매수였는데 14억 원까지 늘렸고요. 연기금이 장 후반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121억 원 매수하네요. 개인은 337억 원 오히려 상승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다 잘 올라갑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관련주들 모두 올라가고요. CJENM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뭐 빌보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록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도 상승폭 키우면서 2.3% 올라가고요. 보시다시피 신라젠이 시총 4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58,100원대인데 11%가 넘게 올라갑니다. 나노스만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바이로메드부터 HLB까지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펄어비스도 상승 전환했고요. HLB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6%대의 급등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장은 끝난 것 같고요. 장 후반에 조금 더 양시장 힘을 내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성배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루한 하락 조정을 이제 드디어 좀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모처럼 지수가 이제 그동안의 악재를 벗어나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이제 지나친 하락으로 인해서 좀 저평가 국면에 도달했고요. 기존에 저희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악재로는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힘든 가격대라서 자율 반등이다 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시기가 가면 갈수록 봉합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미 기술주 중심의 이제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제 애플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이런 조정 우려감도 해소를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 이제 진입 중인데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다음 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대략 한 2,330선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이 삼성전자 위주로 좀 견조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북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 재료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대북 관련주들은 저점에서 다시 이런 선별적으로 상승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또한 최근에 이 정부 지원 정책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이제 오랜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점 매수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반대로 포트에 담고 있는 혹은 물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이제 매도의 정리로 또 현금화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베스트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치 기술지수까지 봤고요. 이제 정리한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그래도 장 후반에 더 힘을 냈네요. 0.51%까지 올라가면서 2,3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 올라갔습니다. 790선까지 터치하면서 긍정적으로 급등 마무리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올라가면서 1,120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8월달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7월달 넘어서 8월달,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운 폭염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큰 이벤트를 좀 터뜨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340억 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160억 불 관세 부과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2천억 정도 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산 제품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8월달 한 달 내내 또다시 무역전쟁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 몰라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예상보다 무역전쟁이라는 이런 어떤 리스크에 둔감해졌다는 걸 보면 이제는 무역전쟁이라는 이런 팩트가 시장에 오늘까지는 큰 영향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TU항공입니다. 오늘 새내기 종목인데요.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한 한전 관련돼서 한전기술, 한전 KPS 좀 주가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넷마블 하면 우리가 BTS 즉 방탄소년단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볼 필요 있겠죠. 또한 아프리카TV 어저께 예상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어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에어. 이것이 과연 페널티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진에어 관련돼서 예상보다 시장이 좀 일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티웨이항공입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공모가 얼마였을까요? 오늘의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자, 공모가보다 첫날 하회했다? 그것을 보면 결국 공모가가 비싼 것인지 아니면 티웨이항공 관련돼서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7월달 이후에 시장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예상보다 공모가보다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없는데 최소한 첫날은 상승해야 되는데 첫날까지 하락했다는 거 보면 그만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티웨이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공모가는 12,000원이다. 이렇게 새내기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전기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전기술, 한전 KPS 오늘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오늘 24,000원, 그러니까 장중에는 2만원 하락한 2만원대가 밀린 19,600원까지 갔는데요. 한전기술은 저겁니다. 원자력 관련돼서 이렇게 설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한전 KPS는 똑같은 한전 자회사지만 여기는 뭐 이제 전기 쪽에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데 오늘 예상보다 한전기술, 한전 KPS 관련돼서 한전기술이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탈원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전 관련돼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며칠 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은 몇몇 페이퍼를 보면요,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영국의 원전 기술은 거의 맡아놨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1 베이스로 보면 약 22조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그 영국에 있는 그 모 발전 관련돼 가지고 라이선스를 일본인 도시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바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께 팔까 하다가 한전에 팔려고 그러다가 이걸 좀 한전 관련돼서 너하고는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부정적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가 있었던 예상보다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탈락 이런 소식이 있어서 한전 관련 3사가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들어보겠고요. 현재까지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에 빠졌기 때문에 이전 영국 관련돼서 정확하게는 22조 원은 날라갔다고 보시는 것이 현재까지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넷마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넷마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145,500원 그러니까 0.6% 정도 상승을 못했는데요. 넷마블은 우리가 BTS 즉 방탄소년단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BTS가 다시 한번 좀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데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있는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기에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빌보드 차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이제 다시 한번 그 방탄소년단이 약 3개월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아니더라도 8월 달에 한국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8월 24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리패키지 앨범이 나왔는데요. 자, Love Yourself 앤서 이런 좀 예상보다 좀 긴 단어인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요즘은 기본적으로 앨범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자도 많이 나와 있어서 발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방탄소년단의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입니다. 즉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크린 나와 있는데요. 자, 8월 25일 날 서울에서 열리고 있고요. 좀 내려가 보실까요? 9월 5일 날도 미국, 그리고 더 내려가 보시면 9월달 중요한 것은 계속 솔드아웃입니다. 즉
그 중고생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계속 결국 그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드아웃 했기 때문에 결국 11월 3일 날, 즉 도쿄 재팬에서 열릴 것인데 아직까지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자, 이렇게 9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다면 제가 볼 때 넷마블의 주가는 조금이나마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8월달과 계속 이렇게 월드 투어가 될 때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 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프리카 TV에 대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제가 볼 때 미국발 악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우리가 뭐 별풍선의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42,900원 즉 0.9%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저께요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제가 전자공 시스템 내용을 보니까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게 대비로 23% 많게는 48% 정도 급등 실적이 좋았는데 어제 주가가 11점 정확하게 하기는 11.4% 급락했습니다. 어저께 유가종 시장과 코스닥장 관련돼서 아프리카 TV처럼 11.4% 이상 급락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어제 가장 급락한 종목인데 어제 그렇게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하락했을까가 가장 의문입니다. 또한 어저께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락 이후에 0.9%밖에 상승 못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보는 가용 시청자가 적어졌다, 이런 어떤 미국발 악재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넷플릭스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지난주에 시장에 좀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즉 참새가 지적에 대한 트위터, 이런 쪽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SNS 쪽에서 예상보다 미국발 악재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락하고 오늘은 0.9%밖에 상승 못한 아프리카 TV도 충격이 있을 것 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해 걱정이 많죠.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이슈 속에서 이제 면을 취소할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틀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월 30일 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그리고 에어 인천 관련돼서 면을 취소할까 관련돼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월 30일 날 개인은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진해와 관련돼서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이죠. 8월 6일 날에 또 2차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는데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30일 날 매도했다는 걸 보면 진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무역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요. 이제는 500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정도를 중국 관련돼서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역전쟁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경 쓸 타이밍이 왔다, 이런 관점으로 올 시장에 대한 이슈를 간단히 좀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흐름 보면은 코스피부터 가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 2,313까지 회복했고요. 네, 특히는 이제 막판에는 개인과 기관의 팔자, 하지만 외인의 강한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에 좀 상이합니다. 의약품이나 섬유 의복, 또한 이제 철강 금속은 오름세, 전기가스업 전설업에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한 이제 상세를 보이면서 좋은 마감을 보였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얀센과의 특허팀에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다소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했고요. 이제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유통과 제약, 화약 등에서는 오름세, 다소 인터넷과 IT 부품에서는 좀 내린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하나의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CJ E&M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강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을 좀 기초로 내일 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최근 경기 회복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고 달러 강세나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한 시장이 어느 정도 터널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실적 위주의 특히나 대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라는 이 사인은 긍정적이지만 그 반면에 여전히 좀 어떻게 시한폭탄처럼 더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 위주와 밸류에이션 중심이 매력적인 그런 주식 위주로 단기 추가 반등의 염두를 둔 투자를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의 저평가 업종의 중국 소비주나 남북 경협, 원자재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네. 바라갑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들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시초가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보였긴 했는데 화장품주에서 레오팜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오팜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용 보습제 시장에서 특히나 두각을 보이고 있는 아토팜 브랜드로 좀 유명한데요. 병의원 전문 브랜드 제로이드가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하면서 외형적 성장은 물론 이익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면세점 부분에서도 10% 성장으로 호실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여름철 카테고리 확대를 하면서 전반적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채널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실제 본격적인 영업이익은 하반기부터 나올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국내 영업이익만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하반기 중국 해외 실적 관련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았을 때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신다고 하여도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오팜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 공략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휴식 등을 통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